요즘 건강검진 받았는데 말이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 가까이 나왔대.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네. 우리 아내도 그래.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지난달에 검진 받고 나서야 알았지. 고지혈증이래.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 나이에 혈관은 슬슬 위험해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특히 요즘 기사 보니까 이게 혈관 속 시한폭탄이라는데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실감이 잘 안 나.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 있다니. 무섭지 않냐? 우리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 기준으로 50대 중후반의 남성 두 사람이 평범한 카페에 앉아 나누는 이 대화는 단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한국 중년 남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보건 문제의 축소판입니다. 히트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30세 이상 성인 중 40.5%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그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며 남성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릴 만큼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 5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음에도 그중 상당수가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 같은 숫자들은 당장 몸에 느껴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위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수치는 우리 혈관벽에 플라크라 불리는 찌꺼기를 남기며 이것이 곧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사고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단순히 수치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일상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로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는 이러한 변화를 되돌리기에 아직 늦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남성은 왜 지금 이 순간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생활 습관이 그들의 건강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이들의 지난 삶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시니어 건강 클래스입니다. 저희 채널은 50대 이상 한국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전통적인 생활 철학과 현대의학 연구를 아우르며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콘텐츠는 광고나 화학 제품 홍보 없이 오직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한 진심으로 준비됩니다.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심스레 선별한 이야기만 전해드리니 안심하고 시청해주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문제의 뿌리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엔 우리 둘 다 참 바쁘게 살았잖아. 아침엔 허겁지겁 컵라면 하나 때우고 점심은 대충 편의점 도시락, 저녁은 회식에 삼겹살에 소주. 그게 하루 일상이었지. 맞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우리 몸을 갉아먹는 습관이었는데 그땐 몰랐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선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 잠들고 주말엔 피곤하다고 다 누워있고 운동이란 건 휴일에 참을 굴어서 고기 구워 먹는 거였지. 웃긴 얘기지만 난 진짜로
나는 그래도 안 아프잖아 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 아무 증상 없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 고지혈증이 그렇게 조용히 찾아오는 거더라고. 몸 어딘가 아프기 전까진 아예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지난 삶을 되짚으며 언제부터인가 건강을 뒷전으로 밀어둔 생활 습관들이 어떻게 축적되어 지금의 상태를 만들어냈는지를 차분히 인정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는 50대 남성들은 보통 직장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엔 바쁜 출근길에 끼니를 거르거나 가공식품으로 대충 때우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외식을 하며, 저녁은 회식 문화에 휩쓸려 고기와 술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지요. 이러한 식생활은 혈중 지질 수치, 특히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습관과 더불어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 50대 도시 남성은 평균적으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며 신체 활동 부족이 만성질환 유병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역시 빠질 수 없는 원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직장 문화, 장시간 노동,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는 사회적 의무감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이는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생성량을 증가시켜 고지혈증 위험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어서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50대는 이러한 위험이 누적되어 눈에 보이는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지나온 삶의 패턴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선택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변화시켰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의 원인을 인정한 만큼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함께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의 일상 속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찌꺼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죠.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마치 관 속에 달라붙는 녹슨 찌꺼기처럼 혈관벽에 서서히 축적되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혈류를 방해하는 플라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플라크가 많아지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심근경색 혹은 뇌로 가는 혈류가 끊어지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 즉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이러한 혈관의 찌꺼기를 회수해간 간으로 되돌리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부르기도 하죠. 히트뉴스에 따르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를 초과하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130mg/dl 이상일 경우 고지혈증으로 진단되며, 특히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중성 지방이 150mg/dl를 초과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됩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혈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치의 의미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몸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자주 간과되고 방치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40%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급감으로 인해 LDL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남성보다 더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NIH와 질병관리청의 보고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은 고지혈증 발생률이 급증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건강한 외모와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치를 단순한 결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HDL 수치가 함께 높다면 오히려 보호작용을 한다는 뜻일 수 있지요. 반대로 LDL 수치가 기준보다 낮아도 중성지방이 높다면 여전히 위험합니다. 결국 숫자는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혈관 속 상황을 그림처럼 그려보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쉬운 비유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예방과 관리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높은 수치에 놀라는 단계를 넘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이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지혈증이 어떤 원리로 혈관을 위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병화는 숫자 너머의 생활을 바꾸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잠시 놀라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몰라 결국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실천 가능한 계획이라고요. 기름기 있는 음식 줄이세요. 운동하세요. 라는 조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히트뉴스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의 상당수가 정보는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생활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50대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에서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회사 끝나면 지쳐서 못한다. 건강한 식단이 좋다는 건 알지만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력 있는 설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시간이 누적되어 생기는 병이기에 대책도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약이 아닌 작은 실천의 지속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계단 한 층 더 오르기, 주말에 한 끼만 건강식으로 바꾸기, 식사 전에 물 한 컵 마시기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루틴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활습관 조절을 치료의 첫걸음으로 보고 단기적인 효과보다 몸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계획은 스스로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쉬어야 합니다. 목표가 너무 크면 좌절하게 되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작게 시작하고 자주 반복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예로 하루 15분 걷기, 일주일에 2번만 기름진 음식 줄이기 등 실현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하면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고지혈증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생활 속 실천 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은 언제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음식들이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를 좌우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이지요.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위한 식단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꾸준히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트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국 중년층의 고지혈증 시기관리 인식률은 높아졌지만 실천율은 여전히 30% 이하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성분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남은 에너지를 중성지방 형태로 간에 저장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상승하며 이는 고지혈증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반면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주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5g 이상의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LDL 수치를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잡곡밥, 해조류, 버섯, 채소, 콩류가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이 되며 매 끼니마다 일정량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들기름, 들깨, 생선 등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트뉴스는 매일 한두 숟가락의 들기름을 활용한 생채소 섭취가 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후계합니다. 실제로 삶은 고구마,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활용하는 방식은 중년 세대에게도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고지혈증 식단의 또 다른 핵심은 조리법입니다. 튀기거나 볶는 음식은 포화지방과 연령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찌기나 삶기, 굽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영양학회는 주당 최소 2-3번 이상 육류 대신 생선을 선택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조리법을 통해 염증성 지질 이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습관은 인슐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성지방 촉적을 유도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은 소화 건강뿐 아니라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수면 3시간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야식이나 단 음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고지혈증 식단 관리란 무엇을 피할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가능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하루 3번의 선택이 반복되는 공간이자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음식 외에 어떤 일상 환경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이 조절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골라 먹도 하도 움직이지 않는 몸은 혈액 속 지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지질대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요. 대한비만학회와 질병관리청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기초대사량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식사량이라도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고 활동량이 부족할 경우 혈관의 부담은 가중됩니다. 히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을 실천한 중장년층은 고지혈증 위험률이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격렬하게 운동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등은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할 경우 지질대사 개선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주 5일 이상 유산소 운동,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권장하며 아침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이 생체 리듬 조절과 정신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운동은 단지 체중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운동은 정신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행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활동을 넘어 생활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초 체력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도 스트레스 관리 없이는 완전한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과 혈압, 중성지방 수치를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음주, 수면 부족, 폭식 등의 행동이 나타나기 쉬우며 이는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한영양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장기간 지속될 경우 혈관 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플라크 형성이 가속화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뿐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지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짧은 명상, 깊은 숨쉬기, 음악 감상, 자연 속 산책 같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 줍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소중한 방패가 됩니다. 고지혈증은 단지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생활 전반을 다시 바라보고 균형을 잡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한 생활 습관 변화는 어떻게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천을 끝까지 이어가는 힘, 즉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은 단 한 번의 처방이나 단기적인 다이어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마음, 생활 방식 전반을 조율해야 가능한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이지요. 히트뉴스는 고지혈증 관리는 단순한 실행보다 지속력이 핵심이다 라고 보도하며 특히 한국 중장년층의 경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3개월 이내에 약 60%가 생활 개선을 중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거나 점심에 채소 반찬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처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는 작지만 반복 가능한 행동으로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중도 포기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무리한 목표보다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습관을 설정한 사람일수록 6개월 이상 건강 행동을 유지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둘째, 모니터링은 지속의 핵심입니다. 주기적으로 체중, 혈압, 혈중 지질 수치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의 노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동기부여가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건강 앱 등을 통해 쉽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히트뉴스는 고지혈증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기에 주기적인 자기점검이 예방이자 치료의 기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건강한 습관은 가족이나 친구, 커뮤니티와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주말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채소 중심 식단을 공유하고 서로 칭찬하는 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지역 보건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고지혈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런 자원을 활용하면 지지받는 느낌과 책임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건강 여정의 동반자이자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지혈증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일정한 운동 루틴을 지켰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갖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맺는 건강한 관계가 생활 습관 유지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고지혈증 관리란 완벽을 향한 무리한 질주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나의 방식대로 오래 가는 길입니다. 꾸준함은 결코 지루한 반복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쌓여서 결국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8번째, 마지막 이야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단순히 고지혈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나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일상의 선택, 그리고 우리 몸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수치로만 나타나는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인 식습관, 움직임의 부족, 감정의 과부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결과로 드러나는 복합적인 생활의 신호입니다. 히트뉴스는 이를 두고 고지혈증은 생활의 패턴이 만들어낸 조용한 경고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고지혈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 방향은 4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세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식단, 둘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셋째는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관리, 넷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입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LDL 수치는 줄고 HDL 수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콩류, 해조류를 매 끼니에 포함시키는 것이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지질대사가 활성화되어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집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의 근력 운동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권장하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혈관 건강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수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은 혈중 LDL 수치를 증가시키고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은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을 증가시켜 야식과 폭식을 유도합니다. 히트뉴스는 수면은 몸이 혈관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이야말로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적인 정보가 진짜 힘을 가지려면 나의 삶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활화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식단과 운동 계획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고 소박한 실천이라도
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만 채식 위주로 구성해보고 아침에 10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는 것, 수면 전 5분 명상을 시도해보는 것 등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또한 자신을 기록하고 칭찬하는 습관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매일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어떤 음식을 선택했는지를 짧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의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히트뉴스는 건강 루틴은 의지보다 반복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의 데이터를 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예방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지혈증은 약으로만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를 재편하고 매일의 선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신여 건강 클래스는 이 시리즈를 통해 단지 정보를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작고 안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오늘 하루의 선택에 작은 용기를 더해드렸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큰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보다 깨끗해지고 삶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이제 건강한 내일을 위한 여정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